몽환적인 분위기 속 아름다운 세 여인이 미의 대결을 벌이고 있어. 고전 회화의 매력은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재밌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야. 이 그림의 내용은 파리스의 심판으로 당시 예술가들에게 최고 인기였던 주제야.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바로크의 거장 루벤스로 화려한 색감으로 관능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을 살아있는 듯 표현했지. 이 미인 대회의 참가자를 소개하면 왼쪽에 흰 천을 두른 여인은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이고, 가운데 여인은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붉은 천을 감싼 오른쪽 여인은 제우스의 아내 헤라야. 심사위원은 그녀들 앞에 앉아있는 양치기 청년 파리스이고, 그 뒤에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야. 왜 이들은 이런 대결을 벌이고 있는 걸까? 사건의 발단은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왕 페레우스의 결혼식이었어. 성대한 결혼식에 모든 신들이 초대되었는데 그들 중 유일하게 초대받지 못한 신이 있었지. 그건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였고, 화가 난 에리스는 심술을 부리기로 했지. 그건 결혼식에 황금 사과를 던져놓는 것이었고, 그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적혀 있었어. 그러자 이 사과를 두고 세 여신이 그 황금 사과가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 거야. 제우스는 입장이 곤란하니 직접 선택하기를 피했고, 양치기 파리스에게 선택을 떠넘긴 거지. 그리고 여신들은 자신을 선택하라고 파리스에게 여러 가지 뇌물을 약속했어. 아테나는 전쟁에서의 지혜와 힘을 주겠다 했고,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를 아내로 주겠다 했고, 헤라는 그를 세계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 젊고 혈기왕성한 파리스는 아프로디테가 제안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를 선택했지. 하지만 헬레네는 스파르타의 왕비였고,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와 공조하여 헬레네와 야반도주하는 데 성공하게 돼. 이 사건으로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긴 스파르타의 왕은 트로이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어. 이게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스토리이고, 그림 곳곳엔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보이는데, 왼쪽에는 금빛 투구와 메두사 머리 모양으로 장식한 방패가 있고, 그 위로는 올빼미가 보여. 이것은 모두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를 상징하는 거야. 그런데 왜 올빼미가 아테나를 상징할까? 올빼미는 어두운 밤에도 앞을 볼 수 있는 동물로 여겨져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모두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지혜로운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올빼미는 통찰력과 지혜, 신중함을 상징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연결되었지. 그 옆에 아프로디테는 그녀를 상징하는 장미와 진주를 머리에 쓰고 있고, 그 아래 화살통을 메고 날개 달린 모습의 큐피드가 보이는데, 그는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지. 그리고 헤라의 발 아래에 있는 공작새는 헤라를 상징하는 동물인데, 그럼 공작새는 왜 헤라를 상징할까? 공작의 꼬리에 눈처럼 생긴 점들이 생기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헤라는 아르거스라는 눈이 100개 달린 거인을 충직한 수호자로 삼고 있었어. 바람둥이였던 제우스가 이오라는 여인과 바람을 피우자 헤라는 아르거스를 시켜 그들을 감시하게 했고, 이를 알게 된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시켜 아르거스를 죽이게 되지. 그리고 헤라는 아르거스의 눈 100개를 공작의 꼬리 깃털에 달았다고 해. 이 아르거스의 눈이라는 전설은 헤라와 이어져 그녀를 상징하는 동물로 등장하고, 헤라의 고귀함, 위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루벤스는 헤라를 붉은 망토를 두른 모습으로 묘사했는데, 이것은 그녀의 위엄을 상징하는 뜻이기도 해. 붉은색은 고대부터 왕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색으로 로마 황제들은 붉은 망토를 입었거든. 루벤스는 헤라를 단순한 미의 경쟁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여신들 중에 여왕이었던 헤라의 위엄을 시각적으로 전달한 거야. 그리고 그림 속 루벤스의 여성상은 풍성한 곡선미와 살집 있는 몸매로 표현했는데, 넓은 엉덩이, 둥근 가슴, 건강한 피부 등이 특징이고, 이것은 이후 루벤스형 여성이라는 표현이 되기도 해. 참고로 루벤스 그림의 여성상은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의 산미신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3명의 여신은 고전 르네상스 스타일로 이상화된 날씬한 몸과 우아하고 선적인 곡선으로 표현되어 루벤스의 여성 표현과는 다른 점을 알 수 있지. 루벤스는 그림 속 여성들의 미묘한 감정 상태와 제스처를 섬세하고 부드럽게 표현했고, 여성의 피부뿐 아니라 실크, 벨벳, 레이스 등의 질감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시각적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있어. 오른쪽에 있는 파리스는 사실 양치기가 아니고 트로이의 왕자야. 그런데 왜 양치기로 그려졌을까? 파리스는 예언 때문에 버려진 아이였거든. 파리스가 태어날 때 트로이의 왕비 헤카베는 횃불이 도시 전체를 불태우는 꿈을 꾸었고, 이것은 트로이의 멸망을 의미하는 불길한 전초라 생각했던 거지. 이에 파리스는 이 대산에 버려지게 되었지만 죽지 않고 양치기 부부의 손에서 자신의 신분을 모른 채 살았던 거야. 후에 파리스는 트로이로 돌아가 자신의 진짜 신분인 왕자로 돌아가게 되지만,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사소한 글로 시작된 이 사건으로 인해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고 결국 예언
예언대로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지. 이 그림 속의 파리스는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양치기의 모습으로 그려졌고, 오른손엔 브라의 여신 에리스가 놓고 간 황금 사과를 들고 아프로디테 쪽을 향해 사과를 건네는 모습이야. 그 뒤로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보이지. 그를 상징하는 것은 보통 날개 달린 신발이나 날개 달린 형태의 모자인데, 여기서의 날개는 신들의 메신저로 하늘을 나는 듯한 빠른 이동 능력과 지상, 하늘, 심지어 저승까지도 왕래하는 신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거야. 이 그림에서 헤르메스는 황금 사과를 파리스에게 전달하고 심판의 중재 역할을 맡기 위해서 등장한 거야. 그리고 헤르메스의 지팡이엔 두 마리의 뱀이 서로 꼬여 올라가고 꼭대기엔 날개가 붙어있는 그림도 종종 있기도 해. 날개 달린 모자와 지팡이는 상인과 중재자 또는 여행자의 수호자인 헤르메스의 상징물이야.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네이버의 날개 달린 모자 형태의 로고는 헤르메스의 이 모자를 모티브로 하여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플랫폼 이미지를 상징화했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뒤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인물이 있어. 그녀는 복수의 여신으로 전쟁, 분노, 복수심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지. 루벤스는 이 인물을 통해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 대해 암시를 하고 있는 거야. 루벤스는 부드러운 저녁 햇살 아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결정해야 하는 운명적인 순간을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더욱 극적으로 표현했지. 이는 바로크 미술의 특징으로 육체와 감정, 빛과 그림자, 긴장과 아름다움이 교차하는 바로크적 드라마로 탄생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 그림은 루벤스의 걸작 중 하나로 빛과 어둠의 대비, 웅장함 등을 잘 나타내고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림일 수 있지. 예전에 TV로 방영된 플란더스의 개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주인공 네로는 화가 루벤스의 그림에 큰 감동을 받은 가난한 소년이었고, 그는 화가가 되는 꿈을 갖고 있었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이를 견뎌내는 스토리였어. 이 이야기가 이 그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만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네로와 그의 충견 파트라슈는 눈속을 헤매다 안트베르펜 대성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네로는 소원이었던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지.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슬픈 내용이야. 플란더스의 개에서 나온 루벤스의 작품은 벨기에 안트베르펜 대성당에 실제로 있는 그림이고, 그중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가 네로가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작품으로 묘사되었어.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후 십자가에서 시신이 내려지는 순간을 묘사한 거야. 죽은 예수의 몸은 흰천에 쌓여 육체적인 생명이 없으나 이들을 아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십자가에서 신비롭게 내려오는 모습이지. 흰천은 순결과 희생을 의미하고, 창백하고 축 늘어진 몸은 죽음의 무게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오른쪽 사다리 위에 있는 푸른색의 옷을 입은 남자는 바리새인 출신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이고,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의 사랑하는 친구 사도 요한, 그 아래 예수의 발을 잡고 있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로 회개와 헌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지. 그 위로 푸른색 옷을 입고 손을 뻗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로 슬픔에 찬 창백한 모습이야. 그녀의 자세는 예수의 몸과 평행을 이루며 성모의 고통을 강조하고 있어. 그리고 그 아래로 수위의 작은 귀퉁이를 잡고 있는 여인은 성모의 이복자매로 알려진 클로파스의 마리아이고, 예수 왼쪽의 남자는 부유한 유대인 원로로 아리마데의 요셉이야. 루벤스는 그의 지위를 표현하기 위해 고급스러운 옷과 붉은 모자로 묘사했어. 이들은 예수를 마지막으로 짊어진 자들이자 가장 충실한 추종자들이었지. 그러면 맨 위에 두 명은 누구일까? 죽은 예수의 몸을 실제로 내리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고, 루벤스는 현실성을 높이고 극적인 표현을 위해 익명의 인물들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예수의 창백한 육신은 어두운 배경과 대조를 이루며 강조되고, 다른 인물들은 밝은 색조의 조명을 받으며 강한 시각적 대비를 만들어내지. 이는 바로크 미술의 특징으로 키아로스쿠로 기법이라 하고, 극적인 명암 대비를 사용하여 감정과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야. 구도는 예수의 몸을 사선으로 떨어뜨려 흐름을 따라 긴장감과 동시에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구성했어. 이런 특징으로 바로크의 대표작이기도 하지만, 당시 루벤스는 고전 조각과 르네상스 회화를 깊이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크적 감정과 빛의 대비를 보이며 고전주의의 절제, 조화, 균형이 융합된 아름다운 루벤스의 절정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 참고로 이 작품은 3면화로 되어 있어. 보통 중세와 바로크 시대 재단화의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고, 평일에는 3면화를 닫아 겸손하고 교훈적인 그림을 보이게 했고, 주일이나 축일에는 3면화를 열어 예수의 순환이나 부활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고 해. 피터 폴 루벤스는 독일의 지겐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 후에
후에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으로 이사하여 인문, 라틴어, 고전 문학과 더불어 두 명의 매너리즘 화가에게 미술 지도를 받게 되지. 1600년 23살의 루벤스는 르네상스 시대의 요람인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것은 그의 예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헬레니즘 시대의 조각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이 특히나 그에게 많은 영감을 끼쳤는데 앞서 설명한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에서 니고데모의 인체 구도가 라오콘의 아들의 자세와 유사하고 예수 몸의 처진 형태는 라오콘의 역동적인 비틀림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해석되지. 또한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티치아노, 카라바조 등 이탈리아 거장들의 작품을 깊이 연구했어. 그리고 루벤스는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단지 그림을 그리기 위함은 아니었어. 그는 6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고전 교양이 풍부한 데다 화가로서의 명성과 더불어 외교적 소양 덕분에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에서, 스페인에서 예술가이자 외교관으로서 유럽의 여러 궁정에서 활약하게 돼. 그의 아내가 죽고 4년이 지난 53세의 루벤스는 16살의 소녀와 결혼을 하게 돼. 아내 헬레나는 루벤스의 뮤즈가 되어 그의 말년 작품 세계에 관능미의 영감을 주게 돼. 그녀는 새 미의 여신과 같은 작품을 남기게 했고 그의 아내를 그린 초상화에서는 아내에 대한 애정이 예술로 표현되었어. 고전 조각상인 푸디카의 비너스나 메디치의 비너스를 연상시키는 자세로 단순한 초상을 넘어 에로틱한 분위기와 우아함을 동시에 담고 있어. 루벤스는 이 작품을 사적인 그림으로 간직했고 생전에 전시하지 않았다고 해. 그는 노년을 안트베르펜에서 보냈는데 통풍으로 1640년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후기 작품들은 자신의 내면을 담아낸 듯한 풍경화를 많이 그렸다고 해. 현재 안트베르펜에 있는 그의 저택은 루벤스 미술관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루벤스는 17세기를 대표하는 바로크 회화의 거장으로 선은 힘차고 색채는 풍부하고 화려하며 구도는 웅장하고 생동적이며 관능적 표현에 뛰어났지. 또한 유럽 예술의 황금기를 이끈 화가로 왕과 교황의 마음을 움직인 시대의 설계자라고 불리기도 해.